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 통화 후 러시아 드론 공격에 대응할 계획 그리고 경제학자들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 품질의 의문 제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국제 정세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심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두 지도자가 최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와 이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인데요. 겉보기에는 외교적 대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쟁과 평화, 그리고 핵 위협을 둘러싼 복잡한 계산이 엿보입니다. 먼저 통화는 약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드론 공격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군용 비행장 4곳을 타격했고 장거리 폭격기 부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보복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이 대화가 즉각적인 평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왜 이런 공격을 감행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계속된 침공에 대응하며 국경 너머의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드론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일명 거미줄 작전으로 불리며 러시아 공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파괴된 장비 중 상당수는 복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 양상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 국경 근처인 쿠르스크와 브얀스크 지역에서 발생한 철도 공격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가 테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테러리스트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며 키이우가 의도적으로 평화회담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를 촉구했고 이란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지금까지 핵협상에서 진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푸틴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며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유리 우샤코프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는 제한된 적은 있지만 실제 협상 대상으로 진지하게 고려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직접 회담은 아직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실질적인 평화협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석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말을 종종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 역시 단순히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통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민주당 측 국가안보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강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러시아의 군사력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는 평화 협상에서의 러시아의 위치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총리인 프리드리 메르츠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유럽의 군사적 대응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최근 키이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과의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금까지 5차례의 협상을 가졌지만 핵무기 보유 여부를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합니다. 서방은 이란이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란은 자신들의 개발은 평화적이며 외부 간섭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소식은 단순한 외교적 통화를 넘어 전쟁과 평화, 핵 위협과 외교 전략에 얽힌 복합적인 국제관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이번 통화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또 이란 문제까지 포함된 이 외교적 대화가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용은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통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상승률, 이른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이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 즉 인플레이션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치는 수천만 명의 국민이 받는 사회보장 혜택, 기업과 노조가 협상하는 임금계약,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 심지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중요한 수치의 정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데이터를 산출하는 기관은 미국 노동부 산하노동통계국입니다.
이곳에서 수백 명의 조사원이 매달 전국 각 도시를 돌아다니며 청바지, 식료품, 병원 진료비 같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사원들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력 부족입니다. 노동통계국은 최근 외부 경제학자들에게 고백하듯 밝혔습니다. 조사 인력이 줄면서 일부 지역에선 가격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고 결국 불완전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조사를 못한 지역의 가격은 비슷한 지역이나 비슷한 품목을 기준으로 추측했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큰 우려를 나타냅니다. 특히 4월 발표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가격 추정 방식 중 다른 셀 대체라는 방법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가격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경우 다른 지역의 유사한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방식인데 이 방법의 사용 비율이 29%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5년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샘플을 줄이면 당연히 통계적 오차는 커집니다. 이게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연방정부의 채용을 전면 동결했습니다. 동시에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했던 행정효율화부서는 수천 명의 공무원을 감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통계국 역시 조사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4월에는 네브래스카와 유타, 6월에는 뉴욕주의 일부 도시에서 아예 물가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노동통계국은 이러한 변화가 전체 인플레이션 수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특정 상품이나 지역의 통계에는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추정 데이터가 과연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실제로 투자자들과 금융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물가 수치가 진짜일까? 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오랜 세월 쌓아온 경제통계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을 강화해왔고 이는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의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얼마 전에도 경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통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은 5월에 일부 품목의 도매 물가 데이터를 삭제했고 가계조사에서도 잘못된 가중치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영향은 미미했다고는 했지만 이러한 실수들이 반복되면 정책 결정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우려는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판단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위원회 해산, 통계 개선, 예산 축소 등은 지금의 통계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가 매달 접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적어도 최근 몇 달간은 완벽한 수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조작된 것은 아니지만 인력이 부족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숫자 하나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숫자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경제지표, 그 이면에 어떤 현실이 숨어 있는지 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